펜션에 관련된 수익 구조 분석을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컨설팅 계획들이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계획들이 차후에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도 사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눈에 또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도 남일 같지 않은 심각한 부분이고 관리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눈 자체를 다운시켜서 저희보다 조금 못한 업체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최상위 그룹과 비교를 해서 성장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소장님들 다 본사에 불러 올려서 당부를 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1군은 아니지만 1군에 준하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안전모라든지 이제 고공 작업을 할 때 뭐 벨트라든지 로프라든지 각반이라든지 기타 물품들을 우리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음주 측정기가 100%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음주 측정까지 해서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법이 너무 엄격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현장에서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사망사고가 난다라고 하면 저도 구속이 되겠죠. 무조건 구속이랍니다. 그 담당 회사의 대표는 무조건 구속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연에 안전관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각 현장들마다 모든 현장, 저희 현장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현장들에서 인사사고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원리 원칙을 지키고 기본 방침들, 기본적인 시방서를 토대로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저렴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원리 원칙을 어기고 기본 시방 지침을 어김으로써 일어난 인재라고 보여지죠. 그 건축주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본인 집을 짓고 있다가 인사사고가 난다면 건축주에게도 엄청 큰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자재 값이 급상승하기 전에 미리 사재기를 했던 그런 현명한 판단들처럼 이번 안전관리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는 광성엔 아큐노 종합건설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가 소모임 관련해서 저번 영상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월달쯤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는 서울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경상도권에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유력한 곳이 부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같이 재밌게 또 만나서 대화 나누고 좋은 인프라를 구성해서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이메일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대출에 관한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건축학도들께서 의문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펜션에 관련된 수익 구조 분석을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수익 분석을 해놓은 거고 통계에 따라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이런 컨설팅 계획들이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계획들이 차후에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계획들을 잡아 놓게 된다면 은행 직원하고 대출 담당자하고 대화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컨설팅 계획표를 짜는 순서에 대해서 양식만 드려도 우리 애청자분들은 조금 본인의 맞는 사항에 따라서 변경해 가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서류를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해서 컨설팅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 목차가 있습니다. 이 목차는 항상 저희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 사항과 부지의 개요해서 나오고요. 개발 컨셉 설정이 있어요. 결과를 먼저 도출을 하죠. 이게 은행에 들어가는 서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가 저기 맨 뒤에 있으면 이 근거 본다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게 통상 이런 서류를 제출해낼 때는 결과를 먼저 분석해 드리고 그 뒤에 그 결과에 대한 근거를 붙입니다. 결과를 알려드리고 컨셉 설정 2 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같이 붙입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 분석을 하고요. 컨셉 설정과 종합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컨셉 설정 3번, 자, 도면인데요. 저희가 1번부터 3번 3개의 계획안을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 예정이다 라는 정도의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3개를 어떤 느낌과 어떤 분위기로 조성을 할 것이다 라는 사례조사까지 분석을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환경 여건 분석, 해당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각 지역마다 도시 기본 계획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시청이나 통계청으로부터 서류를 받아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 기본 계획은 필요가 없죠.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본인의 해당 지역의 기본 도시 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첫 번째로 기본 사항과 부지의 개요라고 나와 있어요. 가업의 목적, 본 가업은 건축주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가업에 통해 본 대상지의 건축 법리와 지역 지구, 관할 지역 건축 조례를 알 수 있다. 지리적 여건과 주변 환경을 알 수 있고요. 사회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 타당성을 판단을 하고 실리적 이윤에 가장 근접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서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업의 내용에 보면요, 여건 분석을 통한 계획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강력 분석, 인근 지역 분석, 시장 조사 분석, 시장성 분석, 스왓 분석 및 소결론을 내립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개념 설정,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땡땡땡, 땡땡시, 땡땡구, 땡땡읍, 땡땡리. 동그라미 친 이 땅을 대상으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부지의 개요입니다. 15-2번지는 568해배, 15-3번지는 426평 1409해배, 자, 17-1번지는 524해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도가 나오고요. 우리는 이렇게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지역도에 이건 있고요. 그리고 가업의 수행 과정도를 한번 보자면요, 자료조사 연구하고요, 컨셉 설정을 합니다. 자료조사 연구하고 컨셉 설정을 해서 이 내용을 토대로 종합 분석이 이루어지고 개발 계획 확정을 짓고 최종 수지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컨셉 1, 결과, 바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가격 분석을 해보는데요, 숙박시설 대형이 비수기 6개월로 잡고 성수기 6개월로 잡아 봅니다. 제가 이거 수지 분석을 잡은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떨어지면 장사하면 안 되겠죠. 비수기 6개월 간의 평일은 120일이고요. 주말은 60일입니다. 그래서 대형이 비수기 평일날 26만원의 금액을 받을 예정이고 비수기 주말에는 32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형은 24만원, 28만원 받기로 되어 있고요. 성수기일 때 대형 호실의 경우에 42만원, 주말에는 59만원, 소형의 경우에는 38만원, 43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카페도 최소 매출을 잡았습니다. 1매출 30만원으로 평균 잡았고요. 경우의 수 첫 번째, 풀빌라 4가구, 브런치 카페 1가구, 주택 1가구 해서 총 6가구를 지었을 때는 얼마의 금액이 들어갈까 라는 거예요. 설계비 7,500. 설계비는 각 지역마다 틀릴 거예요. 건축 소장마다 틀리고 건축가마다 틀릴 거예요. 감리비 695만원, 감정평가비 500만원, 사업 예비비 8천만원, 공사비 8억, 건축 세제공과금 1억 3천만원 정도 잡혀서 1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라고 잡아 두었습니다. 이 지역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지정감리비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청량비와 등기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각종 인입비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숙박시설과 카페테리아와 주택, 대형 1개, 소형 3개, 카페 하나, 주택 하나, 평수는 다 나와 있죠. 토탈 평수는 139평이고요. 평당가가 이렇게 정해져서 각 평형별로 금액이 나와 있고 토탈 금액이 얼마다라는 요 공사비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시공, 인테리어 조경, 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풀빌라 3가구 하고요, 브런치 카페 1가구, 주택 1가구에서 총 5가구, 똑같은 내용의 금액만 조금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경우에서 세 번째는 풀빌라 3가구에 주택 1가구를 지었을 때 총 4가구다. 4가구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금액 산정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2-2번 비용 산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우에서 첫 번째는요, 실건축 계획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실토지 비용이 평당가가 이렇게 되고 금액은 이렇게 7억 9천 정도 되는 땅이네요. 그리고 실건축 비용은 11억이 들어간다고 위에 정해져 있었죠. 경우에서 첫 번째 비용 산정을 봤을 때는 합계 금액으로 18억 9천 100만 원이 6가구를 짓는데 들어가는 총액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예상 감정 평가액 최소 금액인 거예요. 그리고 실건축 비용은 11억이 들어가지만 6억 6천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감정 평가액의 최소 금액은 14억 5천만 원이 나오고요. 감정 평가액이 14억이 나왔다고 해서 14억이 나오는 게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정 평가액의 또 퍼센테이지가 나뉩니다. 감정 평가액에서 70% 또는 60% 뭐 이렇게 나뉘게 되죠. 토지는 65%만 잡았을 때 5억 1,300만 원이 되고요. 본질적으로 건축비보다도 감정평가액이 낮게 측정이 되죠. 사실입니다. 낮게 측정이 되고 그 낮게 측정이 된 예상 감정액에서 또 다운돼서 대출이 나오죠. 예상 감정액의 70%가 나오는 거예요. 14억 5,700만 원이 예상 감정평가액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출은 9억 8천만 원 정도 나오겠네라는 계획이 쓰는 거예요. 현금 자본은 5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니다. 자, 그랬을 때 대출을 받고 내 현금 5억을 플러스 한다면 9억 8,054만 원 플러스 5억 더 해볼게요. 그러면 14억 8천만 원이 되죠. 14억 8천만 원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 금액과 내 자기 자본인 거예요. 자, 근데 18억 9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18억 9,172만 4,200원은 4억 1,100만 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땅을 내가 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현금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9억 8,054원이 대출로 나오고요. 5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있으면 되죠. 건축비만. 땅은 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비만 필요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건축비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3억 7,8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3억 7,800만 원으로 운영자금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3억 9,600만 원이 남고 대출 금액도 조금씩 줄어들죠. 건축비가 조금 줄어들고 막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 3번까지 진행이 돼요. 여기 보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6가구를 지을 때는요, 남는 돈이 많이 없겠죠. 당연히 많이 없어요. 3억 7,800만 원 밖에 안 돼요. 건축비가 높아지죠. 5가구를 지을 때는 건축비가 한 3천만 원 절약되는 거예요. 남는 돈이 2천만 원 더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지라고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반대로 4가구를 지었을 때 8억 8천이 들어가고요. 4억 8천이 남아버려요, 돈이.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3번이 맞죠? 돈이 많이 남으니까. 비용 산정을 할 때는 3번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익성 분석을 하죠. 예상 수익률을 바로 비교를 합니다. 1번 6가구일 경우에는 비수기에 이만큼 벌어내고요. 성수기에 이만큼 벌어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합하였을 때 연간 3억 3천이 벌어지고요. 월간 2,7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5가구 하면 월간 2,300만 원을 벌어요. 자, 2,700만 원하고 2,300만 원하고 월간 400만 원 차이가 나죠. 여기서 조금
그럼 크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야. 비용 산정만 봤을 때는 큰 거를 지으면 남는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게 맞나? 내 가구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예상 수익률을 보는 거야. 이게. 경우의 수 1번 같은 경우 6가구 같은 경우 2,700만 원이 남아 월에 5가구는 2,300만 원 남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좀 번뜩 생각나는 게 400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더 쓰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죠. 10개월만 하면 4천만 원 복구가 되겠네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럼 혹시나 조금 잘 되면 더 빨리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3번, 내 가구를 했을 때는 수익률이 얼마냐? 1,4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1,400 가지고 벌어가지고 일이 되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죠. 조금 더 투자를 했을 때는 2,300만 원 또는 2,700만 원인데 내 가구 지었을 때 1,000만 원에 떨어진다고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출을 때려 박습니다. 그래, 네가 월 2,700도 좋고 2,300도 좋고 1,400도 좋다 그거야. 그러면 월별로 나가는 지출 금액은 얼만데? 그래서 버는 돈하고 지출 금액하고 합산을 해가지고 순수익이 나올 건데 그래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겠죠. 자, 경우의 수 1번 6가구였을 때 지출이 월에 960만 원인 거예요. 경우의 수 2번은 720만 원인 거예요. 경우의 수 3번일 경우에 월에 마이너스 16만 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1,400만 원 벌어봤자 1,410만 원 나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3번은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익을 산정을 했을 때 1번일 경우에 6가구로 했을 때 2,700만 원을 벌어서 1,800만 원을 썼다. 그래서 순수익은 900만 원이다 라고 잡혀지고요. 5가구일 경우에는 2,300만 원을 벌어서 1,600만 원을 내고 720만 원을 벌어가는 거죠. 200만 원 작게 벌어가요. 3번일 경우에 1,440만 원 벌어서 1,457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럼 3번은 바로 탈락. 여기서 바로 탈락되죠. 그리고 1번, 2번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3천만 원만 더 드리면 6가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더 드리고 200만 원 수익을 높게 가져갈래? 아니면 덜 드리고 200만 원 낮게 가져갈래? 했을 때는 바로 답이 나오죠. 3천만 원 내고 200만 원 더 벌어가는 게 맞죠. 그 200만 원 더 버리는 것만 해도 10개월만 운영해도 충분히 타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근거가 따라오는데요. 여기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이 땅에는 이런 건물, 저런 건물,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쭉 따라 붙고요. 꼭 각별히 유의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토지 이용 계획 하기 전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법적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 붙임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법적 타당성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법제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을 때 본사업 계획에서 풀빌라는 다가구 주택, 브런치 카페는 소매점으로 허가를 득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라는 내용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지역적 타당성을 봤을 때는요. 버스는 몇 개가 있고 몇 킬로 주변에 병원이 있고 카페가 몇 개 있고 음식점은 무슨 식당, 무슨 식당, 무슨 수산, 무슨 식당 해서 총 이만큼 있고 요 주변에 민박은 무슨 펜션, 무슨 풀빌라, 무슨 모텔, 리조트도 있고요. 민박도 있고 총 이만큼 10개 정도가 주변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병원 한 곳과 카페 10곳, 음식점 20여 곳, 호텔과 민박이 20여 곳, 주차장 한 곳이 있다라는 지역적 타당성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요. 인구도 나오고 있고요. 자, 도면이 나와요. 이렇게 6가구를 지을 것인지, 이렇게 5가구를 지을 것인지, 이렇게 4가구를 지을 것인지를 가지고 계획을 짜봤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컨설팅 단계에서 공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면을 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가도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사례 조사를 가지고 고객님께 설명을 드려요. 이 건물은 이런 식으로 잡아갈 예정입니다 라고 해서 사례 조사를 해서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건물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사진들을 퍼다 날라서 고객님하고 협의하고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 조사를 해서 가져다 드리는 이유가 고객님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좋아한다, 어떤 거를 싫어한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은연중에 다 알고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컨설팅 계획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길라잡이를 좀 하시고 우리 시청자 본인의 사항에 맞는 형태로 조금 수정해서 계획표를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서류를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요. 아껴서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엄청 많아서 우리한테 그냥 뭐 너희가 해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소액으로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이렇게 서류를 드리는 거는 호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럭키 맞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잘 준비하셔서 건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카페에 관련된 서류도 저희가 좀 있으면 공개를 할 건데요. 그것도 빨리 나눔할 수 있도록 박 대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